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예,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재판에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밖에서 제가 큰 소리도 많이 치고요. 예. 춥고 굉장히 긴장된 날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2월 5일 날 소위 2심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이 정형식 부장판사입니다. 제13형사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소위 판결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 정경유착은 없었다. 박영수 특검이 계속 주장했던 게 정경유착입니다.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 작업,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위 부정한 청탁을 한 거는 결국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샜다는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확실히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 그러니까 증거를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 든다. 거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그 이유로 거의 대부분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위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부하면서 그때 공소장과 함께 소위 증거 목록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증거 목록, 증거 서류도 아니에요. 목록이에요. 딱딱 제목만 있는 거. 이런 증거 목록이 그때 이게 A4 용지로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증거 목록만 이만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자, 이 증거 목록에 그럼 이 증거 어떤 거냐 이거죠. 제가 이 300페이지 중에서 오늘 그 앞부분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앞부분. 여기 보십시오. 1번 해가지고 옆에 보면 1, 2, 3, 4, 5 증거 목록 1, 2, 3, 4, 5 쭉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거 목록 1 뭐냐? 삼성 관련 의혹, 언론 보도 출력물. 증거 목록 2 뭐냐? 삼성의 최순실 딸 후원 관련 언론 보도 출력물. 증거 목록 3.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 가로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가로 닫고에 관한 언론 보도 출력물이에요. 증거 목록 4 뭐냐?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 가로 열고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등 지배 구조 가로 닫고에 관한 언론 보도 출력물. 5번이 뭐냐?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 가로 열고 중간금융 지주회사도 가로 닫고에 관한 언론 보도 출력물입니다. 자, 증거 목록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물론 여기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는데 거의 60%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60%가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입니다. 특검에서 증거라고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거죠. 구체적 증거. 처음부터 언론 보도. 언론의 허위 보도 내용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게. 신문이 없으면 검찰도 존재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뇌물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서 그때 뇌물 금액이 511억 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승마 지원에 213억, 영재센터 지원에 16억, 미러 및 K스포츠 재단에 204억,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가 78억. 그래서 511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게 뭡니까? 소위 코아 스포츠에 준 용역 대금입니다.
36억 3,484만 원. 코아스포에 준 용역 대금. 그 다음에 또 뭐냐? 말하고 차량, 말과 차량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 말, 그다음에 차량은 뭐냐? 선수단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마필, 말을 싣고 다니는 차, 이 차를 공짜로 사용했다. 근데 그 금액은 추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부분만 유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전체 액수가 511억인데 이 중에서 475억 원이 무죄예요. 비율을 따져보세요. 93%가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유죄로 인정한 이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 이게 이 용역대금이 요게 뇌물도 되고 횡령죄도 되고 범죄수익 은닉죄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그 세 가지 혐의가 유죄다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36억 3,484만 원, 이 돈의 정체가 뭐냐? 이 돈의 정체? 바로 코아스포츠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 본인, 딸 정유라, 그리고 잠시 근무했던 박원호 전무, 대한승마협의 전 전무했던 박원호, 그 잠시 근무했던 또 노성일 K스포츠단 부장, 그리고 신주평, 정유라의 남자친구, 그리고 이건희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그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가 이건희 회장님과 이름 똑같습니다. 이건희. 그 사람들. 그리고 코이퍼스는 코아스포츠의 본래 최초의 공동대표였다가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바뀌는데 독일 헤센주의 승마협회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코이퍼스. 그 다음에 캄플라테, 정유라 승마 코치. 이분들에게 지급한 봉급, 사무실 운영비, 이게 36억 3,48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최소원 피고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은 내하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쓴 돈이다.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고, 이 돈이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은 제가 스스로 36억 3,484만 원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미승빌딩을 팔아서라도 제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들 아무것도 없고 이 마지막 부분, 이 용역 대금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직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 회사 자체가 최순 씨하고 정유라 씨의 개인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두 사람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이 보도 관련된 종편들 조금 보니까 그 종편에 참 변호사라는 분도 나오고 하는데 딱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와, 이분들이 기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신문에 보도된 거. 신문에 보도된 건 뭡니까? 특검과 언론이 신문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한 겁니다. 허위 사실들.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답답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재용 부회장 석방한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는 뭐 굉장히 고맙다 반갑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 내용은 대통령과 최순을 뇌물 사건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을 했어요. 뭐 제가 그걸 듣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요. 그 결과가 대통령 재판에 굉장히 나쁜 결과를 줄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놨는데 이것도 참 언론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이 부분, 이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핵심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뇌물 공동정범하는 거는. 그럼 그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소위 겁박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만 한 거예요. 이런 주장만 했지 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공동정범이다 아니다. 그건 다투질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주장한 거냐? 그게 특검입니다. 특검에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은 공동지갑이고 경제공동체고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다투면은 재판부도 판단을 합니다. 양쪽 이유를 보고. 근데 이재용 변호인단은 이거 뭐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세요 하니까 재판부는 그냥 특검 주장대로 막 그래 한 줄 서버린 거고
특검이 그렇게 뭐 주장한 거 그만 한 줄 써버린 거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확하게 진짜 이거 판결문 봐야 됩니다. 사실은 판결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삼성 변호인단에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그쪽도 입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 저희가 톡방에서 준비했었고요. 또 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과 최순을 공동 정범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거기 한 줄 나왔어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이재용 재판에서는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핵심 거잖아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걸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언론은 이미 대통령을 거짓말로 묻어버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서 대통령이 소위 이거 공동정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전혀 쟁점도 아닌데 그냥 한 줄 거론했다 하면 되는 거의 정확한 표현인데 자, 끝까지 언론은 정말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A4 용지로 284쪽입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입수를 해야 다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에서 만든 이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뭐냐 판결의 그러니까 대충의 취지를 요약한 겁니다. 이게 전체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의 취지를 요약했는데 이게 19장입니다. A4 용지로 당장 급하니까 언론에서 필요로 하고 하니까 그것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뒤에 이제 이 뇌물 공여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해가 영재센터 재단 부분 횡령 부분 재산 국외 도피 부분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그냥 표로 정리해서 언론에서 쉽게 보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이 사건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에 내가 뭐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하니까 그냥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보면 그거예요. 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공동정범이라 하는 부분은 뭐냐? 원심과 같은 견해다. 딱 항소심 재판부가 우리는 원심과 같은 견해다. 그건 뭐냐? 1심 판결 그대로 인정했다 그거예요. 다투지도 않고 판단도 안 했고. 그러니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심에서 그래 써놨으니까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데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뇌물죄 공동정범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대통령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김세훈 재판장입니다. 김세훈 재판장이 이 부분을 지금 심리를 해왔고 그리고 오는 2월 13일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올해 한 3월이나 4월쯤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문을 쓸 때 이 부분 공동정범하는 부분을 또 어떻게 쓸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항소심 이 재판부에서 정영식 재판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딱 이거 하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예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탁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입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만약 성마 지원 문제 이게 전부 다 무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정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청와대 캐비넷에 이런 문건이 있었다. 삼성을 봐주라는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캐비넷 자료들을 전부 다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항소심에서 전부 다 제가 안 된다. 그 무죄로 다 판단해버린 거예요. 박영수 특검 둘째치고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아주 절묘하게 썼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보면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지금 그래서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항소심 재판부가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청탁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 특검에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한 거예요. 공소장 변경을. 자, 그러니까 특검의 기존 공소는 단순한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코아스포츠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코아스포츠의 감독은 결국은 대통령과 최종 피고인에게 갔다 하는 게 이제 특검 주장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코아스포츠 실체가 다 있고 그 뭐 직원들 봉급도 다 주고 있으니까 자,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변경하세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공소장 변경 제3자 뇌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직접 뇌물 수수가 제3자 뇌물 수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안 됩니다. 와, 근데 부정한 청탁이 없단 말입니다.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이 보도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검에서 최초로 쓴 공소사실에 된 그 단순 뇌물죄. 그래서 특검의 주의적 공소사실, 즉 핵심 공소사실인 단순 뇌물죄를 우리가 유죄로 인정한다. 유죄로. 단순 뇌물죄는 유죄고 제3자 뇌물 따라서 제3자 뇌물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딱 써놨습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 보도자료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제3자 뇌물 이 부분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김세훈 재판장입니다. 형사 22부. 그래서 이제 2월 13일로 예정된 그 최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매우 이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성마 지원 관련해가 이거 단순 뇌물죄도 아니고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최종 피고인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자, 이 사건을 보십시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핵심은 뇌물죄예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 거짓과 진실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박상진 사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상진 사장을 질책한 거는, 아니 당신이 옛날 그 삼성 SDI 사장 하면서 말이지 회사에 5조 원의 손실을 끼치고 그래서 승마협회 가가지고 참 이거 올림픽 대회가 승마 선수들 잘 지원하고 말이지 그런 계획을 짜락했는데 쓸데없이 뭐 아시아 승마 연맹 회장 선거나 나가고 아이고 승마협회 가니까 뭐 파벌이 심해가지고 골치가 불평만 하고 이런 부분을 자기가 꾸짖을 따름인데 박상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질책을 정확히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걸 막 두리뭉실하게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 뭐 안에 있는 그 팝을 삼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막 승마 이 단체를 잘 꾸리세요. 막 두리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박상진 사장이 왔다. 내가 승마를 이걸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부회장님께서 대통령한테 이른바 박살이 났구나. 그래가 부랴부랴 독일로 달려가서 박원호를 만나니까 박원호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최소한 피고인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박상진 사장이 바로 최지성 실장 미래전략실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게 2015년 7월 25일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코아스포츠 간에 용역 계약서가 체결된 게 8월 26일입니다. 한 달 만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이루어진 그 배경 뭐냐? 결국 박상진 사장이 소위 말해가지고 질책을 잘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박원호의 그 거짓 진술에 다 놀아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박상진 사장이고 박상진 사장을 속인 사람 누굽니까? 박원호 전무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구도입니다. 이게. 삼성 변호사나 삼성에서는 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우 기자님처럼? 아니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이 증거 목록 전부 다 언론 한번 기사도 아닙니다. 언론 쪼가리예요. 언론 쪼가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엮을했던 게 뭐냐? 물량 공세입니다. 엄청난 허위 기사, 엄청난 양하고 그게 박원호 진술 이런 거 하나 다 붙여가지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놓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이 물량 공세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주장 틀렸다,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부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특검은 이런 주장을 했고 변호인은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하는데 본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 제가 이 물량 공세 속았다는 말도 했지만은 이 보면서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한 1심 재판부 그리고 요번에 2심 재판부 진짜 이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만 문제는 뭐냐? 자, 승마 지원이 뒤엎어진 게 뭡니까? 진재수 과장이에요.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이 법정에 정언돼 선게 언제입니까? 8월 17일. 그래 작년 8월 17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바로 일주일 전이고 그 8월 17일에도 소위 그날 진재수 과장도 오고 박원호도 정인신청돼 있었습니다. 박원호라도 나왔더라면은 그때 정인신문 내용을 빨리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부에 넘겼더라면은 1심 선고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박원호가 선고 후에 나왔잖아요. 예, 그때 안 나오고 선고 후에 나온 겁니다. 자, 소위 김진동 그 재판장님, 제가 이제 그 재판 기록을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자,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은 대통령처럼 소위 2차 구속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니까 새벽 2시, 새벽 3시. 주 5일. 예, 주 5일.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김진동 이 부장 판사께서. 그래서 최대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만한 장의 이재용 부회장 혐의 사실 중에서 거의 80%를 무죄로 빡 틀어준 거예요. 80%.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거기에 재단 그 출연금 내고 이거 전부 다 제가 뇌물 아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한 청탁이 없다. 이 부분을 바로 다 잡아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재수 과장이나 박원호 부부는 8월 달에 1심 재판 끝날 때 등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박원호에 대해서는 좀 실체를 알 수 있었을 테고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는 오 기자님 찾으셔갖고 한 달 전에 찾으셔서 8월달에 증인을 출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이라도 한 5월달, 6월달 작년에 그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더라면은 1심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김진동 부장은 결국은 80% 무죄하면서 20% 뭐냐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하고 승마 지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진재수 과장 진술도 없고 박원호 증인신문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 묵시적 청탁이다 하고 약간 묘한 논리로 딱 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1심부터 무죄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징역 5년으로 확 낮춰준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그 영재센터하고 이 승마 요 부분 탁 보고 이제 쫙 판단을 해보고 99% 무죄다. 1% 그 뭐냐 공동청범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마저 무죄로 갔다가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가는 아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영수 특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있고 대법원의 판단도 있고 아니면은 김세훈 재판장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김세훈 재판장. 김세훈 재판장한테 그걸 탁 넘긴 거예요. 야, 김세훈 재판장, 당신이 이거 뇌물사건 공동정범 이거 확실하게. 그리고 김세훈 재판장이 이 사건을 아주 심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확 바꿔놓은 게 김세훈 재판장이 장시호에 대해 가지고 1심 판결. 그때 장시호에 대해가 특검 구형이 얼마입니까? 1년 6월이에요. 특검 도움이니까 장시호는 제 말이 좀 안 돼. 1년 6월 했는데 김세훈 재판장이 1년도 올린 겁니다. 2년 6월. 그리고 영재선다 모든 돈은 장시호 네가 다 쓰지 않았느냐? 다 네가. 아니 최소한 너 이모 최소한 피고인한테 뭐 월급 준 것도 뭐 있냐?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고작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세훈 재판장 그분한테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김세훈 재판장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느낀 게 참 김진동 부장판사가 80%를 탁 털어주고 항소심의 정영식 부장판사께서 99% 탁 털고 1%는 김세훈 부장이 탁 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무죄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뭐 저희가 아직도 좀 놀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했다는 그래서 저도 일부 그 종편 같은 걸 볼 때 뭐 김진동 부장과 정영식 이 부장 판사에 대해가 뭐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록을 보십시오. 기록을 보시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사건의 실체를 보셨는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촛불한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욕하게 놔두세요. 그런데 1심에서는 그 묵시적 청탁인데 항소심에서는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 엮을 하니까 이 경영권 승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공통 관심사가 이 경영권 승계다. 그래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그래서 청탁도 있고 그렇게 해가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없죠. 증거가 없다 보니까 1심에서는 그것도 무죄를 하기는 뭐 하니까 그냥 묵시적 청탁 해가지고 인정을 다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거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승계 작업. 자, 근거 뭐냐? 그 당시에는 벌써 승계랄까 그런 게 다 정리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이 보도 자료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근거 1 그거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인될 수 있다. 그건 인정하겠다 이게예요. 근데 그렇게 확인된 그 결과는 뭐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 여러 효과의 하나일 뿐이다 이거죠. 딱 이재용 부회장 콕 집어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게 아니고 여러 효과의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확인되어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된다. 그래 승계 작업 없다. 그렇게 항소심하고 두 번째, 그 개별 현안, 각 계열사별로 개별 현안에 대해서 그거는 각 계열사들이 경영상 필요 또는 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다 했던 사업인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도 보면 이거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원의 시각에 따라 이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만 그 뭐 책임이 있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항소심에서 바로 하고, 다음 세 번째 딱인 게 설령 좋다. 그러면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치자. 자, 피고인 설령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이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하게 된 그런 그
개연성 제가 볼 첫째는 이제 최소한 피고인도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 나가 승마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승마 이야기 진실 국제 승마 연맹 홈페이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 세무당국에 소위 말해가 세무자료 달라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 다 했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 역시도 아주 태도를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하고 이쪽에서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줬다고 해라. 그럼 풀어줄게. 그런 엄청난 해유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 그 최후 진술에서 딱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뭐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데 제가 그대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고 가치 있는 삼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이런 걸 타는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릴 생각도 없었고 빌리지도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최후 진술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꿋꿋하게 처벌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잘못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 최후 진술 마지막 판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할 테니까 우리 직원들은 풀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단단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 이 재판이 그래도 이렇게 결과 좋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판결문 전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모르는데 저도 이 보도 자료만 보면서 저도 참 두 가지를 보면서 이건 참 그래도 새로운 아주 재미난 부분이고 아주 새로운 판결이다 하는데 하나가 뭐냐 살시도입니다. 살시도 부분에 대가 1심은 뭐냐 1심에서는 자 정유라가 엄마 최선으로부터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 1심에서는 이거는 살시도는 뇌물 맞다. 이래 봤어요. 그런데 항소심은 살시도 소유권 만약 살시도란 그 말의 소유권이 최소한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라면 최소한 피고인은 정유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살시도는 우리 소유 말이니 마음대로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니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그런 이야기 이 말의 최소한 피고인이 말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살시도는 뇌물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 다시 하면 전부 다 재짓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살시도가 뇌물이 아니라는 부분을 아주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시도는 뇌물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병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일부 이제 유죄를 인정을 받고 또 일부는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무죄 그 받은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그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제 이재용에게 질문 딱 합니다. 그날, 2015년 7월 25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복대한 그날입니다.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대통령이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고 탁 안민석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1심 재판부에서 유죄다 이거야.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는 거짓말했다. 라고 딱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것도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의 근거가 뭐냐. 딱 그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받은 것은 문화체육 분야 융성을 위한 적극 지원이다. 이게 지원. 아니 지원하고 기부하고 뭐가 같으냐 이거죠. 지원은 지원이고 기부는 기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거짓말했다. 그러게 본다. 삼성은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정현, 박태환, 박세리 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또 뭐냐. 자,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한 말씀드렸지만 방기성 국장이 작성한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그럼 하나의 내부 자료 제가 방기성 국장은 제가 개인 사무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
또는 그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 이게 내부 자료.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다. 내부 자료 불과하고 이러한 보고서들은 보고서 작성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추론해가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 이거죠. 불가.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런 그 참고 자료에 기재한 내용 그 이야기를 했다? 그거 단정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허위 진술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보면은 미르재단 그 케이스보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국화약의 김성현 회장하고 그다음 CJ그룹의 송경식 회장이 대통령께서 재단이라는 말을 언급하셨고 뭐 기부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그 진술을 한 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딱 해줍니다. 좋다. 대통령께서 설사 김성현 회장이나 송경식 회장에게 재단이란 말을 언급했다 치자.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을 말하였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정말 속 시원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확실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탁탁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이 판결문 빨리 봐야 그런데 지금 저 보도 자료만 보고 있어가 저도 솔직히 답답합니다. 예.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 장관은 이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희들 지명했죠. 알고 있기에 굉장히 좌파적인 네,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 대부분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임명된 분입니다. 자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딱 지명이 됐습니다. 그 무렵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냐?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그때 판결한 사건 그거를 지금 그 대법관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는 하면서 파기환송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은 대법원장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조직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경험이 있잖아요. 8대 0. 그렇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절대 같은 레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른 헌법재판소는 맞은가요? 정치적 재판을 하는 곳이고 진짜 사법 정의의 최후 보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은 믿어도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영식 판사 어제 재판하신 그 부장 판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뭐 저희 저도 재판에서 봤을 때는 그 신선처럼 생겨갖고 처음부터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그냥 그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그 정도만 아는데 저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 2심을 맡아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다 뇌물 그래 징역 2년 선고하신 분이고 저 김선동 의원이라고 옛날에 저 어딥니까 진보당 통진당 국회에 와가지고 체류탄 국회에 던진 그 국회의원 그것도 실형을 선고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그 자격 그 박탈한 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또 2015년에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아주 우수한 판사 그런 분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영식 부장판사도 대단하지만은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잘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68년생입니다. 68년생인데 딱 올해 딱 50이에요. 50인데 제가 법정에서 참 놀란 게 딱 자세 꼿꼿하고 그리고 신발 탁 신고 와가 인사를 하고 절대 미동도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교도관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안에서도 아주 이 운동할 때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참 바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좀 푹 쉬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제가 기다릴 따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2월 5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대통령 재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항소심 판결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이 판결문 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변호사들도 아직 구하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